안녕하세요. 나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안입니다. 징계 사유로 삼은 내용이 이제 비위 사실 자체는 인정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떤 처분을 하는 것이 적당하였느냐, 과연 이루어진 징계 처분이 적당한 처분이었느냐, 이제 징계가 지나치게 과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냐, 비례 원칙,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한번 판결을 보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원고는 공무원인데 E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전에 C, 음주 혐의자인 C를 선처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E라는 사람은 원고의 상관이었습니다. 같은 공무원인데 상관이었어요. 그래서 E로부터 이제 선처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에 C를 임의로 귀가를 시켰습니다. 조사를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감찰 조사에서 자기의 단독으로 한 일이다 라고 이를 보호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당일에. 그래서 이 원고의 이제 이 행위에 관련해서 음주 혐의자인 C를 임의로 귀가시킨 건 당연히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부분에 관련해서 이게 뇌물죄가 될 수 있느냐, 또 청렴의무 위반의 문제를 삼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징계 사유가 정당하냐,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의 뇌물죄 성립은 별도로 하더라도 간접적인 직무 관련성은 있다. C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 청렴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 자체는 정당하다라고 일단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 혐의자인 C를 이미 귀가시켜주면서 이 C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아니고 그로부터 한참 있다가 이 선처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상관인 E로부터 돈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청렴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삼을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 처분에 있어서 재량권 행사가 비례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징계 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동기, 그리고 그 비행이 당의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 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 성적, 이제 뭐 이런 건 평소의 이제 태도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징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이제 이게 개인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익과 사익 간의 비례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익이 너무나 중대하게 침해되는 거에 비해서 공익이 그렇게 중대하지 않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비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일단 보면 원고는 C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간 게 아니고 상관인 E로부터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장으로 나갔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E의 청탁을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당연히 불법적인 지시니까 따르면 안 되는 거지만 원고의 입장에서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한 적이 있고 이후로도 직속 상관으로 근무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관이기 때문에 이 청탁을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C로부터 직접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이미 기각시켜준 날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난 후에 금품을 수수했는데 이 시간 간격을 보면 이게 직접적으로 C로부터 뭐 C를 이미 기각시켜준 것에 대한 대가로 받았다고 보기는 오히려 어렵고, 그냥 원고가 이의 지시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를 보호해주는 진술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라고 보이거나, 아니면 원고가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약간의 뭐 위로하는 성격의 돈 정도로 보인다라고 이제 법원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건 사후적인 사정이지만 원고가 그 금원을 수수하고 나중에 이에게 반환을 했다. 그 다음에 뭐 다수 경찰관이 선처하고 있고 그동안 열심히 오랫동안 일을 잘했고 뭐 이제 이런 점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이제 이 사안에서 고려를 해야 될 부분, 앞에서 이제 이 돈을 받은 경위 내지 동기, 이 금품의 성격, 이제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봤죠. 그리고 한 가지 또 고려해야 될 거. 이 사람이 이때 이제 이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처분이 파면이라는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퇴직급여, 퇴직수당의 2분의 1이나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5년간 공직 취임 제한까지 따르는 그런 가장 중한 징계 처분이다. 근데 이것에 비해서 공익적 목적이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례원칙 위반으로 판단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안에서는 징계 사유 자체가 인정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례원칙 위반으로 너무 무겁다. 징계가 파면까지 가는 것은 너무 무겁다. 직접적인 뇌물죄였다면은 파면을 당해도 싸다고 할 거예요. 법원에서. 네, 대체로 이제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이제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파면까지 한 것은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라고 해서 취소를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비례원칙 내지는 여러 가지 평등원칙 이런 이제 재량권 일탈 남용의 그런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충분히 해서 방어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